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진짜 경기 침체로 들어갈까요? 침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41년 만에 찾아온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 채권 투자를 대하는 방법.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금리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폭락하고 있지요. 또한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임금 소득은 별로 오르지 않고 은행 금리는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예금만 해서는 절대 돈을 불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금리 상승기인 지금 잠깐을 제외하고 말이죠.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발전할 거라는 믿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인류에 대한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배당 투자는 꼭 해야 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 역시 권장할 만합니다. 10년 만기 3% 국채를 사면 10년 동안 그만큼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도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시기를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만약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채권은 ETF로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라면 오래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저성장 구조에서는 경제 규모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됩니다. 한 번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에서 현재 30-40% 손해를 보았을 경우 우량 기업이 아니라면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기업이 없어지거나 그 이상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떨어지면 반등합니다. 하지만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서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2300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2024년에는 300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전고점이었던 3300을 넘어야 대세 상승인데 그것을 넘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그 시기는 옵니다. 앞으로 1년은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최대한 신중하게, 부동산은 얼마나 떨어지느냐만 남았습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연착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나 물가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평균 집값이 30-40%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즉 그만큼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에 비해 부동산은 너무나 과대평가됐습니다. 서울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 2021년 말 19배였는데 2022년 1분기에는 조금 떨어진 18.4배였습니다.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의 평균적인 집을 사려면 18년에서 19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장기 평균은 10배였습니다. 10년만 월급을 모으면 됐었지요.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었는지 보이시죠? 앞으로 소득은 조금씩 오를 것이지만 그 간격을 좁히려면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최소 3년에서 4-5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산은 결국 본질 가치로 회귀한다. 자산 가격은 그것이 지닌 본질 가치로 수렴합니다. 유동성이 확대될 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본질 가치를 과대평가합니다. 2022년 현재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본질 가치로 회귀합니다. 자산 가격은 하락할 때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곧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떨어질 때는 본질 가치 이하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본질 가치가 없는 자산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부 코인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제 가격으로 회복합니다.
그것이 사이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단 이 시기를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융자산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현금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현금의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지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잘만 이용하면 기회로 작용합니다. 예적금을 활용해서 현금을 잘 운용하다가 기회를 잡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4분기와 2023년 상반기에는 소비 둔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2023년에는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각종 자산 가격에 발생했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먼저 거품이 붕괴했고 2022년에 들어서서는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주택 시장에도 거품이 붕괴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와 관련해서는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산 가격 하락은 가계의 자산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소비 여력을 축소시킵니다. 세계 경제가 소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008년과 2020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급증했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채권, 주식, 주택 순서로 거품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채가 많은 각 경제 주체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기 침체 정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세계 경제 성장을 떠받쳤던 중국 경제가 과잉 투자의 후유증으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정부가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데 선진국 중심의 정부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재정 정책의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통화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릴 여지도 크지 않고 금리를 인하해도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경기 침체는 2000년대의 두 번의 경기 침체보다 더 깊고 더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거품이 많이 붕괴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에 있으며 부동산 거품은 이제 붕괴의 초입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미래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구글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